안녕하세요. 저는 프라이머를 경영하는 권도균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것은 제목은 대학 밖의 작은 대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5월에 어떤 신문 기사를 제가 페이스북에 공유했더니 제 페이스북 댓글에 달린 글들입니다. 맙소사 29cm가 스타일쉐어를 인수한 게 아니고 스타일쉐어가 29cm를 인수했다고? 아, 난 꼰대인가 봐. 와, 짱이다. 놀라운 소식, 쩌네요. 대박.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바로 이 기사인데요. 패션 스타트업인 스타일쉐어가 패션몰인 29cm를 300억 원에 인수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회사이고요. 스타일쉐어는 지금 2020년 기준으로 10대 혹은 20대의 1등 패션 소셜 네트워크 모바일 서비스이고요. 지금 이 회사는 기업 가치 약 한 2천억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회사이고, 지금 국내 10대, 20대 청소년들이 약 700만 명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 스타일쉐어의 창업자 윤자영 대표입니다. 제가 윤자영 대표를 처음 만난 것은 2011년 윤자영 대표가 20대 초반이었고 대학교 4학년일 때 제가 그 대학에서 창업 강의를 하고 난 뒤 애프터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들은 지 약 한 20분, 30분 만에 속마음으로 이 회사에 투자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실제로 투자하고 회사를 같이 설립했습니다. 지금 약 10년 됐으니까 윤자영 대표는 30대 초반인데요. 이미 기업 가치가 2천억이 넘기 때문에 본인은 1,000억대 이상의 자산가로 성장한 기업가입니다. 사실 이제 사업의 미래는 알 수 없고 또 계속 잘 해야 되겠지만, 스타일쉐어는 올해 2020년에도 패션 커머스, 그러니까 패션을 파는 일종의 커머스 비즈니스를 하는데 1년에 2천억 원 이상의 거래액을 운영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또 제가 만나고 또 투자했던 창업자 중에 가장 어린 친구가 바로 이 텔레톡비의 서동준 대표입니다. 대학교 1학년 입학한 지 한 달 만에 그해 4월에 저를 만났고요. 저희가 그때 투자했는데, 이 친구는 창업한 지 2년 만에, 즉 대학교 3학년 때 이미 회사를 한 40억, 50억 가치로 매각하고 약간의 돈을 번 후에 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또다시 창업을 해서 지금은 미디어 커머스 랩도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8살쯤 되고요. 대학을 졸업했는지 물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아마도 대학을 졸업할 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일반적으로 볼 때 보통의 청년들의 삶과는 많이 벗어난 소위 아웃라이어들을 돕는 일을 하는 프라이머라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조금 늦은 나이 30대 중반에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전자지불 회사 이니시스를 창업해서 코스닥에 상장하고 또 2008년도에 회사를 모두 매각했습니다. 회사를 매각하고 나서 제가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창업가가 창업가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선배 창업가가 후배 창업가를 돕는 일을 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월에 제 지인 창업가들 몇 분을 초대해서 같이 이 프라이머를 시작해서 지금 한 10년 좀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총 182개의 스타트업을 투자하고 인연을 맺었습니다. 앞에 얘기한 스타일쉐어 또는 텔레톡비 외에도 번개장터, 또 마이리얼트립, 데일리 호텔, 그리고 몬캐스트, 지금은 블랭크로 유명한 몬캐스트, 아이디어스, 호갱노노, 라엘 같은, 지금 미국에서 창업한 라엘 같은
회사들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한 회사들은 다 창업한 지 한 5년에서 7, 8년 사이에 된 회사인데도 기업 가치 1,000억에서 수천억 원의 기업으로 짧은 기간에 성장한 회사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투자할 때는 이들이 매출도 없고 심지어 제품도 없을 때 첫 번째 투자를 했고, 이들이 회사 경영의 첫걸음에 때부터 함께 했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프라임을 시작할 때 만든 사업 사명 선언서인데요. 저희는 두 가지 일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좋은 창업자를 발굴하는 일, 그리고 이미 투자한 팀들의 성공을 돕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니시스를 경영할 때도 후배 창업가들이 많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는데요. 제가 열심히 조언을 해도 사람들이 참 말을 안 듣더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에 결심한 것이 사장 명함 2년, 3년 들고 다닌 사람은 도저히 도울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사회 경험이 없는 백지 상태인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을 투자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밑그림을 잘 그리는 것, 경영의 밑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출발은 좀 느리더라도 더 오래, 더 멀리 가는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가설을 세웠고, 프라이머를 시작해서 아주 극초기 스타트업만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극초기 스타트업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성공의 의미부터 정의를 다시 내려야 했고요. 많은 창업가들이 돈을 많이 벌거나 또 커지거나 유명해지면 성공해 줄 수 있거나 또는 성공 그 자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볼 때, 또는 저의 경험이나 또는 주변의 창업가들의 경험을 돌아볼 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경영의 올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그 실패의 길로 인도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저도 경험했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후배 창업가들에게 가르치는 성공의 정의는 바로 나만의 유니크한 영역을 구축하고 그것을 지속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창업가가 추구해야 되는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든 작든 또 유명하든 또 유명하지 않든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사업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도록 저희 후배 창업가들에게 가르치고 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돈이나 규모나 명예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즉 하고자 하는 그 일의 본질을 추구하면 결과는 따라오는 것이라는 원리를 이해시키는 것이 제가 초보 창업가들에게 알려줄 첫 번째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투자자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보고 도대체 투자를 결정하냐라고 물으면 그들이 한결같이 사람을 보고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죠. 물론 저도 누가 그렇게 물으면 사람을 최우선 결정 요인으로 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사람을 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얼굴이 잘생긴 얼굴을 보는 걸까요? 관상을 보는 걸까요? 사업은 무엇을 하건 간에 창업가의 그 판단과 의사결정 후의 연속이 바로 사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능과 역량이 뛰어나면 더 좋겠지만 그 좋은 재능과 역량을 가지고 잘못되게 판단하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면 그 사업은 재난이 되고 말기도 하죠. 이런 창업가들의 그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인데요. 생각 속에는 물론 지식이나 정보도 중요하지만 욕심, 교만, 용기, 두려움, 사랑, 미움, 자존감 같은 그 정보와 지식과 다른 이런 요인들이 판단과 의사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걸 그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추구하면 원래 하려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든든한 믿음을 있어야만
올바른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믿음, 또 그 믿음을 떠받칠 수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단단한 심지가 있는지를 본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사업의 본질적 가치를 알고 집중하면 나머지 것들은 결과로 저절로 따라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자신만의 길을 걷는 창업가들을 저는 진짜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창업자들을 처음 만나면 저는 주로 많이 하는 질문이 왜 이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냐, 왜 이 아이템을 선정했냐라고 종종 묻습니다. 왜 이 사업을 하냐고 종종 묻죠. 제가 많이 들은 경우는 이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또는 가치 있는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사업을 한다고는 대답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돈을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생각이고 선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업이 해결하려는 그 문제와 그 특정한 사람들의 고통과 필요를 채우는 그 일 자체를 궁극의 목표로 삼지 않는 창업가는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다른 더 큰 일에, 본인의 더 큰 사명의 하나의 그 도구가 되는, 수단이 되는 창업에는 저는 투자하지 않고, 또 그 사업은 잘 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어쩌면 그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그 좋은 일을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바로 돈이라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닌지 한번 다시 의심해 보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일을 이루는데 가장 강한 힘은 진짜를 추구하는, 돈보다 진짜를 추구하는 그 사람에게 있다고 믿고 투자를 합니다. 저희는 이제 투자를 하고 난 뒤에 그 6개월간은 2주에 한 번씩 미팅을 하는데요. 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의논하는 시간인데요. 많은 경우,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많은 경우는 이 시간을 보고와 숙제로 전락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죠. 숙제는 사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몸에 배고 가치관에 아주 깊이 뿌리내린 저는 악습이라고 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 진짜를 추구하는 대신 모조품을 만들고 끝내버리는 그런 일인 거죠. 사실은 이런 그 모조품을 추구하는 그 자체가 바로 슈퍼맨이었던 우리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뭘 하더라도 하겠다고 한 그것을 진짜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저는 성공은 쉽게 따라온다고 초보 창업가들에게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투자 회사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투자 회사가 아니고 교육 회사라고 스스로 정의합니다. 수업료를 받고 하는 교육 회사가 아니고 한 팀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돈을 기본으로 주고 교육하는 교육 회사입니다. 제가 농담 삼아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그냥 잔소리하면 꼰대 소리 들으니까 입에 5천만 원 좀 물려주고 그 돈의 효과가 떨어질 때까지 잔소리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프라이머는 지난 10년 동안 182명의 학생만 받고 가르친 작은 학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한 배치에 10명의 학생만 받고 1년에 2번의 배치, 즉 1년에 20명의 학생만 받습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크고 훌륭한 창업가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더 많은 창업가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문을 닫은 회사도 많고요. 아직도 고군분투하며 생존의 기로에 선 창업가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창업의 경험은 정말 해보지 않았으면 알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본질을 추구해본 경험이야말로 가장 큰 인생 수업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투자한 회사가 문을 닫으면 저희도 재무적으로 손실을 입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수의 그 팀들이 더 큰 재무적 이익을 가져다 줌으로써 그 손실을 메우고도 지금 재무적으로도 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마침 며칠 전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회사 코드스테이츠의 기사인데요. 컴퓨터 비전공자들에게 컴퓨터와 코딩을 가르쳐서 6개월 만에 엔지니어가 되어서 취업을 도와주는 교육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졸업생의 취업률은 95%이고요. 이 회사는 6개월 교육 프로그램 중에 교육비를 한 푼도 받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취업이 되면 이제 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 취업이 되면 취업한 후부터 일정 기간 연봉의 일정 금액을 후불로 납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회사는 수강생의 미래에 투자한다고 홈페이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어쩌면 프라이머의 교육 철학을 자신의 영역에 적용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미래에 쌓여진 그 수입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동시에 현재에도 이익을 내고 있어서 국내외 좋은 투자자들이 큰 돈을 투자해 주려고 줄을 선 상황입니다. 저는 대학 교육 자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사실 하나도 없고요. 그렇지만 사회가 바뀌고 더 복잡해지면서 거기에 걸맞는 각 분야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도제식으로 돕는 작은 대학들이 사회 곳곳에 계속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그 작은 대학들이 학문과 진리의 전당인 대학과 어떤 식으로든 협력하면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